췌장에 하는 역할을 보면 일단 소화효소 분비 그리고 혈당 호르몬이 나오는 두 가지 역할을 볼 때 이것을 위협하는 식사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췌장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밥상은 어떤 밥상인가요? 췌장에 하는 역할을 보면 일단 소화효소 분비 그리고 혈당 호르몬이 나오는 두 가지 역할을 볼 때 이것을 위협하는 식사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과 당분은 우리 몸에 아주 비상 상태를 일으킵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에는 밥, 빵, 면, 떡 너무 좋아하잖아요. 밥을 먹어야 꼭 쌀밥 같은 이런 스타일을 먹어야 식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초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한국 영양학회에서는 하루 130g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도록 권고하는데요. 삼시세끼 모두 다 쌀밥을 먹었다 이럴 경우에도 초과하기가 쉬운 양입니다. 그런데 밥만 먹지 않죠. 우리가 식후에 과자도 먹을 수 있고 빵도 먹을 수 있고 또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음료수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늘 당분이 초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과 당분이 일어나는 우리의 밥상과 또 후식, 디저트 이것이 췌장을 굉장히 위협하는 우리 밥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덜 소화시키는 물에 젖은 식사법입니다. 물에 젖은 식사, 한국인들의 거의 주식으로 많이 먹고 있는 이제 국과 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국과 찌개가 있을 때는 밥을 많이 씹지 않습니다. 몇 번 씹다가 이제 국물 훅 마시면 같이 입에서 위장으로 싹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침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를 덜 사용하게 됩니다. 덜 씹었다고 해서 소화가 다 안 되진 않죠. 침에 있는 아밀라제가 없어도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아밀라제가 한 번 더 탄수화물을 소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젖은 식사법, 국이나 찌개류를 많이 먹을 때는 덜 씹는 습관 때문에 췌장이 더 많은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국이나 찌개 요리를 먹는다 하더라도 좀 먼저 국물을 드시고 밥을 드실 때는 50번 정도 꼭꼭 씹어서 침을 충분히 활용하면 췌장이 그렇게 혹사당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덜 씹은 탄수화물, 밥 종류, 또 라면, 국수 이런 면 종류 음식을 국물과 함께 많이 드시다 보면 췌장이 늘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에게도 국물 요리를 일단 제외하고 드시라고 할 때 훨씬 더 속이 편하다, 소화가 잘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물에 젖은 식사로 많은 분들이 또 선식, 생식, 시리얼을 우유나 두유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많이 드시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물에 젖은 식사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선식이 몸에 좋다라고 해서 많이 드시지만 사실 선식의 대부분의 구성 성분들이 곡물입니다. 곡물은 췌장의 소화효소로 소화시키는 것보다 침에 있는 소화효소로 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췌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식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식을 드신다 하더라도 물을 적게 넣어서 최대한 침을 이용해서 소화시키는 방법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잡하게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많이 먹는 식사입니다. 딱 떠오르는 게 뷔페 식사가 있죠. 뷔페에 가면 밥도 있고 고기도 있고 빵, 샐러드, 과일, 해산물 요리 다양한 이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많이 먹게 되는 식사인데요. 또 식후에도 디저트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소화의 원리상 완벽하게 한 번에 소화시키는 만능 소화효소가 없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우리 몸은 어떻게든 소화를 시키려고 췌장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게 되죠. 탄단지의 소화효소를 다 췌장이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췌장은 과식을 하고 다양하게 음식이 많이 들어오면 굉장히 과부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많이 먹는 식사도 좋은 식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강의할 때도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골고루 잘 먹으면 골고루 병 잘 걸린다. 소식을 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골고루 다양하게 많이 드실 경우에는 사실 다양한 우리 몸의 질환들을 더 유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의 식사가 대부분의 요리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볶고
찌고 끓이고 익힌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밥도 이미 이제 익은 거고 모든 반찬들 또 국이나 찌개도 다 익은 거를 먹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만약에 신선한 음식을 먹는다면 신선한 음식 안에 담긴 효소들이 소화 효소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몸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음식 자체에 다 열을 이용해서 익히고 볶고 찐 그런 음식들은 소화효소가 다 이거를 소화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우리 몸에 소화효소를 많이 낭비하는 식사가 됩니다. 그래서 과식하고 뷔페를 갔다 오고 나면 소화하느라고 굉장히 몸이 힘들잖아요. 소화 효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가열과 조리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식사 문화가 또 췌장을 힘들게 하는 식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통계적으로 소나 양이나 말 그리고 원숭이, 사람의 이 췌장을 비교했을 때 사람은 다른 동물 대비 2배에서 7배까지도 췌장이 더 비대한 상태로 통계가 나옵니다. 동물들은 요리를 많이 안 하고 그냥 먹잖아요. 자연 상태 그대로 최대한 먹기 때문에 췌장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늘 익힌 음식을 주로 먹기 때문에 췌장이 일을 많이 해서 비대해진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인의 이 주식이 밥과 양념으로 만들어진 반찬들을 먹다 보니까 양념이 강한 음식을 먹을 경우에도 췌장이 지치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양념이 강한 음식이라 한다면 짜게 만든 반찬들 있죠. 또 뭐 아구찜이나 뭐 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 같이 밥을 많이 먹게 만드는 밥도둑 반찬들이 있습니다. 물론 편식을 해서 밥의 양이 너무 적은 아이들에게는 밥도둑이 필요하지만 성인들은 굳이 밥도둑 반찬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밥을 오히려 많이 먹을수록 탄수화물의 양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췌장이 역시 계속 일을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념이 강한 음식 또 양념을 달고 짜게 해서 단짠단짠으로 인한 식사를 과식하게 만드는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 실험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평상시에는 양념하지 않은 찐 감자를 2개 정도 먹던 원숭이가 버터와 꿀을 발라줬을 때 3배, 4배 이상 많이 과식하게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사람도 역시 그냥 음식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맛만 먹으면 과식하기 어렵거든요. 과일이나 채소를 그냥 자연 그대로 먹을 때는 과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치킨이나 햄버거를 먹을 때 꼭 콜라나 다른 음료수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양념이 골고루 섞일수록 더 과식하게 되고 또 다른 그것을 희석하기 위한 또 다른 음식들을 또 계속 먹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념을 너무 많이 한 음식, 단짠단짠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섞었을 때 그럴 때도 역시 췌장은 과부하를 겪게 됩니다.